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제24강입니다. 교재로는요, 자, 용익물권 들어갈 차례거든요. 292페이지 지상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이 물권법이에요, 계약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물권법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물권법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물권 법정주의 그랬죠. 물권은 딱 법으로 정해져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유권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다 그랬죠. 근데 이때 사용권을 타인에게 빌려줬다. 타인은 지상권으로 빌렸다. 혹은 지역권으로 빌렸다. 혹은 전세권으로 빌렸다. 이러죠. 처분권을 타인에게 줄 수 있다. 그럼 타인은 어때요? 유치권이 있다. 혹은 질권이 있다. 혹은 저당권이 있다. 이랬죠? 자, 이렇게 8가지 권리죠. 민법상 물권은. 그 중에서 동산질권이니까 동산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이제 용어죠.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다.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유치권, 저당권 이것을 담보물권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용익물권은 어때요? 소유권의 사용권을 제한하고 담보물권을 처분권을 제한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한물권 그랬죠. 그죠? 본권 그러면 뭐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점유권이 빠진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그랬죠. 본권 그러면 점유권이 빠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무튼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 본권은 그래서 임차권 같은 것도 본권에 들어가거든요. 채권이 임차권도 본권에 들어가는데 이것만 본권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본권에는 점유권이 빠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민법상 물권 말고 민법 이해의법에서 규정한 물권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업권, 강호권이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가잖아요. 그러면 양도담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부동산 양도담보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판례에서 인정한 관습법상 물권이 있어요. 3가지가 있죠. 동산 양도담보가 있고 그 다음에 분묘기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어요. 법정 지상권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동사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분묘기주권하고 간섭법상 법정 지상권은 볼 건데요. 이 법정 지상권이 있잖아요. 이 법정 지상권. 제가 강의하기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실무에서는 중요한데 이게 한 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 나오면 제가 강의는 드리지만 여러분은 뭐 따로 복습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안전정복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들은 것으로 그냥 문제 풀어버려라. 그래서 맞추면 맞추고 아니면 말고 그러지 한 문제 풀려고. 왜냐하면 법정이라고 양도 많고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공부할 필요 없다. 근데 제가 강의는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싫어하는 거. 여러분도 법정이라고는 시간 투자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자, 이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어디 보는 거예요? 용익물권 본다고요. 그러면, 자,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죠. 어떻게?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잖아요. 빌려서. 그죠? 그러면, 빌렸다를 봐보세요. 빌렸다. 부동산을 위쪽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요, 건물을 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없어요. 건물을 빌렸다는 것은 이것은 전세권 아니면 임차권이에요.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차권까지 합쳐서 용익권 그래요. 임차권 물권은 아니니까. 임차권 빼고를 용익물권 그러는 거고요. 토지는 지상권으로 빌릴 수 있고 지역권으로 빌릴 수 있고 전세권으로 빌릴 수 있고 임차권으로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이란 말이에요. 이건 물권. 물권이니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을 때 성립하죠?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이니까 채권은 뭐예요? 등기 없어도 성립하죠? 다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건물에는 지상권, 지역권이 있을 수 없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를 빌렸을 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전세권하고 임차권은요, 반드시 유상이에요. 반드시 유상. 반드시 유상이에요. 전세금이 꼭 있어야 되고요. 임차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차임. 차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인데 이것도 그냥 자주 보세요. 자주 보는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리는 거라고 그랬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내 토지를 지상권으로 빌려줄 때는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냐면 지상권으로 내 토지 빌려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땅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30년 이상으로 빌려줘야 돼요. 30년 이상의 용구무한으로 빌려줘야 돼요. 먼저 이 개념을 가지세요. 아, 내 땅 아니다. 왜? 기간이 엄청 기니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경과한 건물이나 수목소유 목적은 30년 이상인데 경과하지 않는 건물은 15년 이상 영구무한, 공작물은 5년 이상 영구무한 그렇게 돼 있어요. 지역권은 법에가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서 제한이 없다고 제한이 없어서 뭐예요? 1년도 되고 영구무한도 돼요. 전세권이 특이하게 물권인데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은행 지점 생각하라고 그랬죠. 전세권 그러면 10년 이하로 정해야 돼요. 다만 은행 지점처럼 건물 전세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으로 은행 지점이 들어갈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임차권이 예전에는 20년 이하 채권인데 더 길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위헌 판결 받아버렸어요.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지금은 임대차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제한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뭐 있어요? 두 번째 지역권, 네 번째 임차권. 기간 제한이 없고. 자, 왼쪽으로 지상권은 어땠어요? 엄청 기간 길다. 30년 이상 연구만. 전세권이 특이하게 아주 짧았다. 은행 지점은 1년 이상 10년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또 복습인데. 자, 부동산 일부. 손에 만져지는 거 있었죠. 그죠? 부동산 일부. 그러면 또 뭐 있어요? 부동산 그러면 토지가 대표적이죠. 토지의 일부. 건물도 대표적이죠. 건물의 일부. 손으로 만져지는 개념이에요. 만져지는 개념. 이건 뭐였어요? 일필지 부동산 일부. 건물에서 방 한 칸 이런 개념이죠. 이거하고 구분되는 게 뭐였죠? 자, 소유권 일부. 권리의 일부. 혹은 지분. 또는 지분의 일부 그랬죠. 이 지분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분은 뭐였어요?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씩 공유다 그러면 반쪽에서가 아니라 1000만 조각, 100만 조각으로 쪼갰을 때 조각조각마다 2분의 1이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를 부부가 공유하고 있다 2분의 1씩 그러면 안방도 공유, 거실도 공유, 화장실도 공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보려고 하냐면 소유권은 맨 처음에 하는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죠. 이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익권이 있죠. 그죠? 용익권. 용익 물권하고 플러스 임차권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담보 물권 중에서 저당권이에요. 유치권 아니에요. 저당권만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 한 칸만 세내준다. 이것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손으로 안 만져지는 개념 있죠. 지분. 지분은 지분만 경매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특히 토지 경매물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게 50% 정도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변제를 안 하니까 경매로 넘겼다 그 뜻이죠. 그죠? 그랬다가 우리가 그 경매로 받으면 우리 앞으로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안 돼요. 자, 그러면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제 제한물권 공부하는데 제한물권 쪽 봐보세요. 제한물권 쪽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토지나 건물 손으로 만져지는 거 일부에
영위권은 가능하지만 저당권은 안 돼요. 그런데 지분에 대해서는 반대죠. 그죠? 지분도 경매물로 나오죠? 근데 지분만 영위권 설정은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먼저 안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중에서 뭘 공부한다고요? 지상권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를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소유 토지죠.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빌리는데요. 자, 등기편 한번 가보죠. 그죠? 여러분, 소유권은 맨 처음에 하는, 이거 이제 갑구에 소유권을 기재하지 않습니까? 등기부. 을구에는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상권, 혹은 지역권, 혹은 뭐 전세권, 혹은 뭐 저당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데, 소유권은 맨 처음에 하는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맨 처음에 저당권 보존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설정이라는 용어를 써요. 설정 등기. 그리고 뭐예요? 이전 등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자체를 여러분이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상권으로 을이 토지를 빌렸다 그러죠? 그럼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한번 봐보는 거죠. 그죠? 등기부를 보면 먼저 무슨 등기라고 돼 있어요? 지상권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지상권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공부할 건데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먼저 을은 나대지로 나무 토지를 빌렸죠. 그죠? 빌렸는데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 소유 목적 그러죠. 그러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수목 소유 목적 혹은 한전에서 송전탑, 을이 한전이에요. 송전탑 세울 때 갑의 토지를 일부를 빌려서 송전탑 세운단 말이에요. 공작물 소유 목적 이렇게 세 가지라고요. 건물 소유 목적, 수목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목적.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목적을 적어요. 뭐 건물 소유다, 소유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적죠. 일필지 전부를 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부라고 적어요. 만약에 일필지 일부를 빌릴 수 있죠. 일부를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라고 적는데 일부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동쪽 50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일부라고 했을 때는 일부를 적었을 때는 여기는 뭘 첨부해 줘야 되냐면 도면을 첨부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도면 편철장에 편철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 열람할 때 지상권 일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면을 열람해 보면 거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목적과 범위 이것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등기부에 반드시 적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필요적 등기사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적냐면 기간이 있죠. 그죠? 기간 뭐 30년 이런 식으로 적죠. 그죠? 기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료 있죠. 그죠? 지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있다 그러면 보통 연 단위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지상권자예요? 아니면 지상권 설정자예요? 지상권자죠. 그죠? 이 토지의 지상권이 누가 있어요? 을이 있잖아요. 그죠? 을 이렇게 적죠. 그러면 갑을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 설정자 그러는데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기간만 나오죠. 기간만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의무적 등기사항이에요. 의무적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인데 적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기간만 나왔다 그러면 존속기간 뭐 전세권에서 저당권에서 뭐 존속기간 나올 수 있잖아요. 변제기 나올 수 있죠. 저당권과도 변제기. 그 다음에 환매권에서 환매기간. 아무튼 기간만 나왔다 전부 의무적 사항, 등기사항. 지료는 뭐예요? 지료는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 꼭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등기부에 적어줘야죠. 필요적 등기사항인데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으니까 의무적 등기사항 이렇게 알아두세요. 의무적 등기사항은 등기부에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인데 적으면 뭐라고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 이런 식으로 등기부를 기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갑은 어떻게 돼요?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자지만 을은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물을 지었죠.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죠. 자, 개념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지상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을은 어때요? 지금 두 개의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상물, 건물, 지상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그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우리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니까요. 자, 봐보세요. 나대지로 빌렸을 때 토지의 지상권만 있다가 나중에 건물 지으니까 지상물에 대해서 소유권도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상물이 멸실했어요. 멸실. 삼풍백화점처럼 멸실했거든요. 부동산이 없는데 무슨 권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 즉시 다 소멸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지상물이 멸실하면 지상권도 소멸하나요? 아니라고요. 예전에 우리 기출지문으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지상물이 멸실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X. 왜?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이니까. 아까 애초부터 뭐예요? 건물 없을 때도 지상권이 먼저 있다가 지상물 짓고 소유권은 생겼잖아요. 그럼 지상물이 멸실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해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그것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건물만 팔 수 있어요. 토지 건물은 별개니까 건물만 팔 수 있어요. 정에게 팔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등기를 해야죠. 등기를 하면 이제 정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죠. 따라서 지상물하고요. 지상물 소유권자하고 지상권자하고 꼭 동일할 필요 없어요. 이때는 정이 지상물에 대해서 소유자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지상권만 팔 수 있죠. 그죠? 물권은 양도 자유가 있으니까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상권 맨 처음에 설정 등기에서 뭘로 바뀌어요? 지상권 이전 등기로 바뀌겠죠? 그러면 자, 무에게 이렇게 지상권 이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전. 여기는 뭐였겠어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등기를 했을 테고. 등기를 해야 된다고. 등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가 단독주택 살 때 건물을 샀다 그러면 토지도 같이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지상물을 양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했다고 봐요. 이렇게 양도하기로 했다고 보는데 다만 정은 등기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된다고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전 등기. 등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등기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1번 지상권 설정 1-1 부기 등기로 하죠?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 부기 등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지상권 이전, 지상권자 정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죠? 아셨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이때 뭐 할 수 있냐면 갑이 병에게 이 토지를 팔 수 있죠? 팔 수 있다 그러잖아요. 팔았다 그랬을 때죠. 그죠? 팔았다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지금 여기 안 넘어가고요. 일단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안 넘어갔어요. 여기 이제 안 넘어갔다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안 넘어갔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을이 뭐예요? 지상권자고 위에 을이 지상물이 있죠. 그런데 토지를 병에게 팔았다면 어떻게 돼요? 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권 끼고 샀다 이렇게 되겠죠. 승계취득이니까. 그죠?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등기하면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뭐예요? 지상물 철거하고 혹은 토지 인도 청구하고 못한단 말이에요. 병은 어떻게 돼요? 지상물 끼고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끼고 산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요. 만약에 지료가 있어요. 등기를 했으면 이제 병하고 을 관계도 유상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임대차는 2기 연체하면 해지당하는데 지상권은요. 주로 연 단위로 주기 때문에 2년이에요. 2년 연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해 버릴 수 있어요. 지상권이 소멸돼 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지금 을이 갑과의 관계에서 1년 연체했어요. 1년 연체했는데 다시 병과의 관계에서 또 1년 연체를 했더라 그 말이죠. 그죠? 합산하면 2년이죠. 그때 병이 을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죠? 독자적으로 2년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1년 연체 금액은 설령 소유권 넘겼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1년 연체 금액 을이 병에게 줄 돈이지 죄송합니다. 갑에게 줄 돈이지 병에게 줄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2년이 됐을 때 뭐예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지상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법정 지상권 있잖아요. 법정 그러면 뭐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취지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갑이 건물 소유권이 있죠. 그죠? 소유권이 있는데 여기에 을이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법정지상권. 그리고 어떤 사유로 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요. 어떤 경우냐면 갑이 토지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 건물만 팔죠. 그러면 을은 등기 없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등기가 필요 없어요. 등기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팔았거든요. 팔았다 그러면 또 역시나 병은 뭐예요? 법정지상권 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시험 굉장히 중요해요. 등기하지 않는 채로죠. 않는 채로 뭐예요? 물권자니까 제3자에게도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이렇게는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는 등기 없어도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죠. 그러면 똑같죠. 그죠? 건물만 정에게 팔 수 있죠. 그죠? 등기해야죠. 그죠? 근데 법정지상권도 무에게 팔 수 있어요. 법정지상권도 지상권 이전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등기해야죠. 그죠? 등기해야죠. 즉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하니까 등기하지 않는 채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상물을 양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했다. 그랬죠. 그죠? 그럼 등기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돼요. 등기를 2번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등기를 안 해버렸다면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지상권 취득은 못했죠. 그러면 건물 소유권은 정인데 아직 토지에 대한 지상권은 누구에게 남아있어요? 을에게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때 정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을은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빼고 자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갑과의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이것을 정이 대의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대의는 1단, 2단, 2단. 1단 어떻게 하고? 일단 을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그러면 이제 지상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2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에게요. 갑이요. 지금 이거 병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갑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갑이 정에게요. 너는 건물 소유권만 있지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가 없네. 그러니까 건물 철거에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는 인도 청구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판례가 대의에서라도 등기 청구권이 있는 자죠. 그럼 갑은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자죠.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자가 물청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물청 행사 못해요. 물청 행사 못한다. 다만 정은 등기가 됐건 안 됐건 나무 토지 사용하면 사용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사용료 줘야죠? 사용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자,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은요. 여러분이 해주면 좋겠어요. 재작년에 독립적 문제로 나왔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문제풀이 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법정지상권은 일단 패스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어때요? 내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꼭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186조, 187조의 문제라고. 이게 186조, 이건 187조의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그 문제니까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교재를 한번 봐보죠. 그죠? 292페이지입니다. 거기 지상권 법조문 나오죠. 그죠? 제 279조죠. 그죠? 지상권자는 그랬죠. 그죠? 지상권자 누구예요? 을 말하는 을은. 타인의 토지, 가부 토지에 건물 동그라미, 공작물 동그라미, 수목 동그라미, 목적은 딱 세 가지예요.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지상권은 토지에만 성립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보면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오시면 293페이지 거기 까만 박스 2번 지상권 취득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 186조 그죠? 이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186조는 뭐였어요? 법률 행위로 취득할 때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취득할 때는 뭘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등기를 해야 되고 그랬죠? 등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물권이 변동하고 187조로 취득할 때는 법률 규정 말하죠. 그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은 뭐예요?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93페이지 지상권 취득은 양가로 1번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양가로 2번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더라. 법률 규정 그러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법정지상권은 제가 따로 다음 강의에서 독립된 파트로 한번 강의 드릴 건데 민법에서 규정한 두 가지 법정지상권이 있고 넘겨보시면 한가로 3번 관습법에서 인정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요. 자, 그렇게 보십니다. 둘 다 뭐예요? 공통점은 법정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294페이지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 나오죠. 그죠? 280조. 이거 나온다고요. 자, 계약으로 1항 보면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요. 1호 보면 석조, 석회조, 연화조 뭐 이런 건 알 필요가 없고 경관 건물이나 그 다음 뭐가 포함되죠? 수목이 포함되죠. 수목. 수목도 기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최단기간 30년에서 영구무한. 이어 경고하지 않는 건물이죠. 전후 이외의 건물 소유를 목적할 때 뭐 초가집 같은 거 15년에서 영구무한. 3호 건물 위에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5년 이상 영구무한. 2항 전항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하면 뭐 10년 계약했다 그러죠. 그죠? 경관 건물 소유를 하기 위해서 10년 계약했다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최단 기간으로 연장돼서 30년, 15년, 5년이 된다. 그 말이죠. 자, 281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도 최단 존속기간 30년, 15년, 5년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이 항은 이건 보지 마세요. 괜히 헷갈려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찍으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오시면 295페이지죠. 한가로 이번에 최장 존속기간 영구무한도 가능하다.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양가로서 한번 계약갱신과 매수 청구권 나오죠. 그죠? 그러면 한가로 1번에는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쭉 한번 일단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나중에 뒤에 뭐가 나오냐면 300페이지 펴보시면 300페이지 한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면 2번에 다시 앞에 나왔던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 있죠? 자,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올 건데,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뭐냐면 나대지로 을이 지상권을 빌렸단 말이에요. 나대지로 빌렸죠. 그런데 왜 건물 소유 목적으로 그래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여러분 나대지로 빌렸으면 나대지로 돌려줘야 맞겠죠. 그죠? 그래야 맞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하고 어떻게? 토지를 나대지로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멀쩡한 건물을 허물어 버리면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죠. 그래서 어때요? 법에서는 국가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건물을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이때 갑을 누구라고 그래요? 지상권 설정자라고 그러죠. 지상권 설정자가 먼저 을한테요. 야, 뭐한다 건물 허물고 가려고 하냐. 내가 정당 가격을 쳐줄 테니 돈을 줄 테니 건물 놔두고 가라. 당연히 계약자의 원칙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청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약자의 원칙상 이건 당연한 거예요. 법조문 없어도 당연한 거라고요. 다만 이때 을은 꼭 응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 비밀의 방이 너무 많아. 그냥 건물을 허물고 갈게. 이래도 상관없다고요. 이게 지상권 설정자의 건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을이에요. 을이 누구예요? 지상권자죠. 그죠? 지상권자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냥 지상물 매수 청구를 못해요. 그렇게는 못하고 먼저 연장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연장 좀 해줘. 그런데 싫어 나가 그러죠? 그럼 위에 건물 사줘.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철거 청구,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 말이죠. 아셨죠? 그러면 어때요? 을이 그냥 갱신 청구 안 하고 어때요? 나 그냥 나갈 거야. 기간 끝나면 나갈 거야. 그런데 지상물 매수 청구 건물 사줘 이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는요. 나대지로 빌렸으면 나대지로 뭐예요? 돌려줘야 되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매수 청구권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경매 청구했는데, 그죠? 경매 청구했는데, 죄송합니다.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아셨죠? 그런데 자 철거하고 나갈 때 당연히 법조문이 없더라도 당연히 뭐예요? 지상권 설정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야, 그 건물 내가 사줄게. 그냥 허물지 말고 나가. 하지만 이때는 꼭 응할 필요는 없죠. 계약자의 원칙상. 어떻게 해요? 그냥 철거하고 나갈래. 비밀의 방이 너무 많아. 이럴 수 있다고요. 이 관계를 자 여러분 알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다는 임대차에서 더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임대인, 임차인이죠. 임대인, 임차인 건물 지었죠. 똑같아요. 자 법 규정을 보면 임차인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은 나대지로 빌렸죠. 그러면 건물 지었다 철거하고 나대지로 돌려줘야죠. 그런데 먼저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당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갑은 거절 못하고 꼭 사줘야 돼요. 근데 갱신 청구하지 않고 자기가 나간다고 하면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수강생분이 이거 강의 들으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자기 회사가 안양에 있는데 나무 토지 빌려가지고 자 공장을 하고 있대요. 공장을 그러면 회사는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겠죠. 그러다가 공장을 안양에서 평택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옮기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까지 이거 철거하고 옮기려고 하니까 철거 비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저한테 강의 듣고 아니 그러면 매수 청구해서 건물 사달라고 하고 나는 우리 회사가 나갈 수 있겠네요. 이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죠? 그냥 나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장해 주라고 갱신 청구에 했는데 거절당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나가는 거래요. 그러면 애석하지만 안 됩니다.
이때는 철거 청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 매수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만 매수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 드렸더니 좀 아쉽네요 하면서, 왜냐하면 회사에 이야기해서 이거 철거하는 게 아니라 매수 청구하면 값이 사줘야 돼. 그럼 또 몇 억억 돈 벌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요건이 안 됐던 케이스죠. 아셨죠? 전체적으로 먼저 그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공부하면 이게 뭐지?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 관계를 안 다음에 나중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나와요? 295페이지. 양가로 3번이죠. 그죠? 갱심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권인데 누가? 주어가 뭐예요? 283조 지상권자가 을이라고요. 을. 거기 보면 283조 1항 보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죠.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에 현존하죠. 그죠? 현존하죠? 그러면 지상권자 을은요. 먼저 뭘 해야 돼요? 계약 갱신 청구를 해야 된다. 갱신 청구 하고 나서 이항 지상권 설정자 갑이죠. 그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거절당했다 그 말이죠. 그럼 지상권자 을은 어때요? 상당한 가액으로 위에 건물, 공작물이나 수목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갑은 무조건 사줘야 돼요. 거절 자체를 못해요. 시가로 매매 계약 체결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보다는 이것을 가져다 쓰는 어디에서 중요하다고요? 임차권에서 더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두 개 비교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보셔요. 또 그런데 자, 지상권 설정자도 갱신 뭐죠?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거절해도 된다. 그것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일단은 그렇게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96페이지 보면 지상권의 효력 나오죠. 그죠? 먼저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앞에 소유권에서 이웃간에는 사이좋게 살아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상린관계. 상린관계라고 공부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하고는 사이 나쁘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지상권자 전세권자하고도 사이좋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상권, 전세권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된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상권자도 물권자란 말이에요. 물권자니까 제한물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방해제거, 방예방 청구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90조 보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제거, 예방 청구권, 지상권에서도 가져다 쓴다. 뭐예요? 준용한다. 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도 가져다 쓴다.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297페이지 넘어오세요. 양가로 2번. 지상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권이에요. 물권. 물권과 채권을 비교하면 물권이 강력한 권리죠. 그래서 물권은 양도 자유가 있어요. 물권은 양도 자유가 있다고. 양도 자유가 설령 자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임차권은 어찌냐면 채권이잖아요. 양도 자유가 없어요.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거든요. 근데 물권은 그런 거 없어요. 물권은 양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282조 보죠. 지상권자는 물권이니까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 임무규정.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강행규정. 특약이 먹혀요, 안 먹혀요? 특약이 안 먹혀요. 특약이 안 먹히니까 설령 자 설정 계약에서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특약 해봤자 이거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런 특약이 있어봤자 뭐예요?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아래 한가로 1번에서 세 번째 줄 나오죠. 그죠? 자,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다. 그 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별표 친다, 안 친다? 안 치는 거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물권이니까. 다만 나중에 전세권 가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인데 예외적으로 의무규정이 나오면 그게 중요하다. 별표 쳐야 되잖아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외적 의무규정 제가 나중에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알고 가야 된다 하고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전세권.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양도 자유가 있죠. 다만 전세권은요. 설정 행위에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이게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특이한 어디가 특이한 거예요? 자,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양도 자유가 있고 전세권 양도 자유가 있다. 안 특이해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해봤자 무효다 효력 없다. 안 특이해요. 안 특이해요. 뭐가 특이한 거예요? 전세권에서 양도 금지 특약이 유효다. 특이하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아셨죠? 양쪽 다 별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다음 줄 다만 뒤에 나오는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유효로 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한가로 이번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따로 강의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한가로 3번 보면 판례는 지상물이 양도되면 이 말 나오죠. 그죠? 지상물이 양도되며 반대 의사표시가 없느나 지상권도 당연히 양도된다고 한다. 다만 등기는 2번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지상권 이전의 효력은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발생한다. 그렇죠. 그죠? 298페이지 양가로 3번. 자, 지료가 있다.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료 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권을 내서도 유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가로 이번에 의무적 등기사항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보죠. 그죠? 따라서 자, 거기 보면 의무적 등기사항 세 번째 줄에 보면 지료회관에 등기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제3자와 사이에서는 무상으로 보는 거죠. 그죠? 무상으로 보니까 3자와 사이에서는 어때요? 지료 증액 청구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한가로 3번에 지료 증감 청구권 나오잖아요. 이것은 지상권에만 나온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다 나온 건데 뭘 생각하시냐면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 있잖아요. 인플레이가 엄청 극심하다고 그러죠. 베네수엘라가. 그런 데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정한 지료가 현재 경제 사정에 안 맞아요. 엄청 올랐더라 그 말이죠. 인플레이 때문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올려줘 혹은 내려줘 할 수 있더라 그 말이죠. 그죠? 올려줘 내려줘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지료 증감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올려줘 그러면 올려주려고 하나요? 야, 계약한 대로 가야지 왜 올려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결국은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하면 판사가 법원에서 이것은 현재 경제 사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얼마로 하는 게 맞다고 판결을 내려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올린 금액을 받냐 그 말이죠. 판결시냐 아니면 맨 처음에 청구시냐 그랬더니 청구시예요. 왜냐하면 판결이라는 것은 2년 3년 후에 그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청구했을 때 준 사람보다 버티다가 판결해가지고 나중에 준 사람이 더 유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사권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그냥 맨 처음에 누구에게나 똑같으려면 청구 시부터 올린 금액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가로 3번 보면 지료 증감 청구권 나오죠. 지료가 토지에 관한 초세 기타 부담 증감이나 지가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당사자는 증감 청구할 수 있다. 나오죠. 그죠? 자, 증액이나 감액 청구는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되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증감 효과가 발생하므로 형성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라고요? 지상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에도 임차권에도 다 있어요. 주로 임차권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는 자 청구했는데 안 들어준다. 소송한다. 그래서 승소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올린 금액 받는다고요? 판결시가 아니라 청구시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올린 금액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료 연체 효과 나오죠. 그죠?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나오죠. 그죠? 그 말 나오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오른쪽 299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법조문이란 말이에요. 거기 287조 나오죠?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고 288조는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지만 버립니다. 버리는 조항이에요. 여러분 이거 봐도 못 가지고 가요. 저당권에 통제하냐 안 하냐인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건 언제 보냐면 정 보고 싶다 그러면 9월, 10월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민법 공부 다 해가지고요. 와 요즘 뭐 할 것도 없는데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막 그런 때도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다만 관련 판례에서 1번 판례는 여기서 보고 가죠.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도 또 시험에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1번 판례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이때 토지 양수인 병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안 돼요. 1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양수인 병은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고요. 아셨죠? 합산해서 2년이어도 안 된다고요. 독자적으로 2년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뭐 모든 권리는 포기할 수 있으니까 지상 포기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300페이지로 와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285조 1항이죠. 지상권이 소멸한 때 주어가 누구예요? 지상권자는요. 특별한 게 없으면 나대지로 빌렸으면 나대지로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고요. 이때 2항 전항의 경우 지상권자가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 그랬죠. 그죠? 설정자는 어때요? 야, 뭐 한다고 허물고 가냐? 나에게 팔아 청구할 수 있다고. 이것은 이 2항 법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의 원칙상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죠. 되도록이면 팔아줘라 그 말이죠. 그죠?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나 여기 비밀의 방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쩐다고요? 아니야 나 철거하고 갈래. 안 팔래. 이럴 수 있다고요. 안 팔래. 꼭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게 뭐예요? 동그라미 1번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이라고요. 그러나 자 동그라미 2번에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 이거 앞에서 설명한 거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자 기억본 보세요. 지상권자가 먼저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당하죠. 그죠?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뭐예요? 이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갑은 거절 못해요. 시가로 매매계약 체결되니까 반드시 사줘야 된다. 이 관계를 구분하시고 이게 결국은 어디 가서 또 써먹을 거다? 임대차에서 써먹을 거다. 근데 시험은 임대차가 더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가로 3번에 보면 자 물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죠. 물권자는 어때요? 자기가 고치고 살아야 돼요. 임차인 채권자는 어때요?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쳤다 필요비 유익비 다 청구할 수 있는데 물권자라고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물권자는 자기가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대신에 자기가 고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를 못해요.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가로 3번 보면 필요비는 어때요? 지상권자 자신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못해요. 근데 유익비는 뭐예요?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박스 보면 물권인 지상권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 못해요.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다 청구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한가로 4번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말 나오죠. 그죠? 편면적 강행 규정 뭐냐면 물권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강행 규정이 강행 규정. 다만 그 지상권자에게 있죠. 지상권자에게 유리하면 괜찮아요. 불리했을 때만 효력이 없다. 그런 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 나중에 임대차 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지상권에서는 뭐 별로 이런 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임대차에서 중요해요. 아무튼 물권분 원칙적이 뭐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거기 지상권하고 토지 임차권 비교 있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특수저당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수강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